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제미나이 API를 연결하고 또 그거를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API 키 발급 받은 걸로 콜앱에서 이제 제미나이에게 바로 명령을 하는 방법까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콜앱과 AI 스튜디오 두 가지 창 준비해놓고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7차시나 됐는데 이제서야 개선 방법이 조금씩 보이는데 좀 더 앞으로 유익하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차 시에는 이제 제미나이 API를 활용해서 텍스트 생성해보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나는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API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뭔가 이제 통신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불러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API를 보통 사용할 때는 API 키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API 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개인마다 고유한 인증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출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계정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되게 노출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I 스튜디오로 가서요. 제미나이의 그 키 발급을 먼저 받아볼 텐데요. 이제 왼쪽 화면 아래에 여기 보시면 Get API Ke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키를 눌러서 키를 어떻게 받아오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해놨던 건데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같이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API 키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키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버튼을. 그러면 API 키 만들기에서 기존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 선택 이런 창이 뜹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제미나이 API라고 여기 눌러보시면은 제미나이 API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기존 프로젝트의 API 키 만들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코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제가 여기 부분을 가려두었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API 키예요. 아마 여러분도 뭔가 키가 쪼로록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안내 문구가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키를 공유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은 자기가 이제 각자 다른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복사가 되는데 이제 콜앱으로 돌아올게요. 콜앱에 가보면 왼쪽에 그 열쇠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목차 나오는 부분에 이 열쇠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이쪽에 이제 API 키를 조금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PI 제미나이 API 키 해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키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해놨던 이 API 키가 사실 복사를 안 해도 이렇게 바로 불러와집니다. 왜냐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연동해서 이렇게 가져오기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안 비밀 추가해서 여기 이름과 값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API에서 키 가져오기를 해서 가져오기 선택을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구글 API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름 부분을 제가 좀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미 생성이 돼가지고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 보안 코드로 할 때는 자기가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API라고 꼭 나는 이름을 굳이 꼭 그렇게 무조건 하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에 제미나이 API라고 입력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액세스가 가능하게 저희가 지금 파일이 노트북이잖아요.
여기에서 코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노트북 액세스를 반드시 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보관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값이 가려져 있고 실제로 가려져 있는 값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굉장히 잘 쓰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혹은 내가 선택한 노트북에만 공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7차 시에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제미나이 API를 써서 이번에는 콜앱에서 할 거라고 잘 한번 명령어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콜앱에서 한다는 거를 계속 안 알려줬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반복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콜앱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거야. 모든 셀은 다 실행 후 작성하니 중복된 부분은 코드를 다시 알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중복된 코드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코드가 좀 짧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API를 불러와서 텍스트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친구가 잘 알려줄 겁니다.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어? 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바로 나오는데요. 요 API 키는 일단 저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명령어를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설치라고 해둘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은 요 pip 인스톨이라는 게 설치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닫아주셔도 되고요. 설치를 하는데 이 정도 확대하는 게 좋겠네요. 요 V 체크가 생겼으면은 거의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요거 설치한 거 키 값을 잘 불러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알려줘 라는 콜앱 비밀 관리자의 여기 콜앱에 아까 썼던 요 이름을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시고요. 이 뒷부분에 이름이 지금 잘 이렇게 화살표로 넘기면 보이긴 하는데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이름을 써서 저장을 해놨는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설정한 이름으로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일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게 항상 수월합니다. 콜앱 비밀 관리자의 구글 API 키라는 이름으로 API 키를 저장해 뒀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기능을 잘 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 쪽에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설치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고요. 첫 번째 줄이 아까 설치한 기능, 두 번째 줄은 요 비밀 요거 보안 관리자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콜앱 내에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설치를 안 해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키 이름이 본인이 아까 구글 보안 관리자 저기 부분에 설정해둔 이름과 동일한지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잘 불러왔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트라이 캐치라는 트라이 익셉트라고 이제 트라이 캐치라고도 원래 다른 곳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파이썬에서는 트라이 익셉트라고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못 불러왔을 때 왜 못 불러왔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에러 코드를 찍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잘 요 내용이 나온다면은 요 에러 불러오기 실패 없이 잘 나온다면 내가 관리자에 잘 저장을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요거를 프린트문으로 안 찍어줘도 되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확인이 잘 되었고 출력이 됐다면 성공적으로 설정된 겁니다. 여기서 저희 지금 모델 목록이 쭉 나왔죠. 1.5 프로부터 해가지고 2.5 플래시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모델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2.5 플래시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하죠. 나는 2.5 플래시 버전의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싶어. 그리고 프롬프트를 내가 입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코드 내부에서 변수를 생성해서 입력할게. 그래서 내가 코드 안에 저희가 변수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곳에 김은지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다가 프롬프트라는 변수를 만들거나 해서 여기 따옴표 안쪽에 저희가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코드 대신에 이제 명령을 거기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얘가 잘 이해할지는 저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전달해서 그 답변을 프린트문으로 출력하고 싶어. 만약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프린트문을 출력하도록 해줘. 코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결하게. 저희는 이제 핵심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코드를 간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어서 계속 이제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2.5 버전을 써달라고 했는데 1.5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변경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코드셀을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설명을 조금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아본다. 그리고 여기 사용할 모델을 2.5 버전으로 바꿀 거라서 다른 곳 다 바꿀 거 없고요. 1.5라는 부분에 숫자 1만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키를 불러와서 실행을 할 거고요. 사실 요 부분도 위에서 불렀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API 불러와서 설정하는 부분 여기 잘 표시를 해줬는데 여기 부분도 없애도 됩니다. 모델은 2.5 플래시 모델로 할 거고 프롬프트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글쎄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 try except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수행하면서 잘 실행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를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잘 실행이 된다면 사실 오류 발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파이썬의 그 문법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그냥 그 입력창에다 물어보는 것처럼 입력하는데 이제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API를 통해서 이제 콜앱에서 제미나이에 접근을 하고 제미나이에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제미나이가 입력한 답변을 다시 콜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답변이 출력이 됐네요. 여기 제미나이 답변하고 밑에 부분에 쭉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항상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답변을 받아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try except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프롬프트를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조금 좀 덜 효율적이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뭐 제미나이 열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저희는 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완을 조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 같은 거를 조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뭐 한 번 더 이제 2번 대답을 받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델을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사를 좀 할게요. 너가 알려준 코드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로 바꾸는 코드를 적용해줘.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약해주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한번 복습을 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제 요약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과 요약을 어떻게 할 건지 요청을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 입력한 프롬프트를 요약한 것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받아봅시다. 제가 원하는 기능을 조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이제 모델 지정 여기 부분에 강조가 돼서 들어갔네요. 여기 부분을 한번 어떤 코드를 주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고집이 있는 친구네요. 1.5 버전으로 인공지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학습한 지점에 따라서 조금 고집스러운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삭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윗부분에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밑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달 거고요. 이번에는 프롬프트에다가 여기 내가 원하는 아주 긴 글, 예를 들어 뉴스를 여기다가 긁어서 제공을 해도 됩니다. 뉴스 같은 거를 긁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잘 써줬으니까 이거를 한번 그냥 요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짧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텍스트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는 그냥 요약 답변이다 라고만 해볼게요. 사실 요 정도 되는 길이는 막 그렇게 엄청 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요약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요약이 거의 요약이라기보다는 조금 똑같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설명했다 이거를 설명하며 이렇게 바뀐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AI 스튜디오의 도움을 조금 받아봅시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할까요? 사과에 대해서 한 20문장 내외로 설명을 해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이 설명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20문장이라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길이는 나와야 그래도 조금 복사를 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할 만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코드 여기 프롬프트 부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고 뭔가 글씨가 중간에서 지금 잘렸는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글씨 색이 뭔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옴표를 3개를 입력하면은 입력을 그 안에 거를 다 통째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와서 여기 따옴표를 지워주시고 여기 주석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되는 요약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요약을 해주긴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세 줄에 아주 끝까지 쭉 가는 문장을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짤막하게 요약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뉴스라든지 뭐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할 때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요 제미나이 API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냥 제미나이에서 쓰면은 더 적절한데 요즘에는 이제 제미나이한테 뭔가 약간 성격을 조금 부여해서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꼭 뭐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줘 라든지 아니면 나를 꼭 친구처럼 대해서 나한테는 무조건 반말로 대답을 해줘 이렇게 좀 친근하게 해줘 아니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면서 대화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도 약간 이 친구의 성격을 조금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여기 친구 그 API한테 내가 원하는 뭔가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챗봇에게 내가 원하는 인격과 말투를 정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말고 그냥 뭐 모든 답변을 아래의 규칙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규칙을 한번 정해 볼게요. 뭐 약간 이제 뭐 우주를 여행하는 뭐 강아지 컨셉이고 대답의 끝에는 뭐 혹은 뭐 이렇게 점점점 하고 뭐 이모티콘 저희 이제 윈도우 점을 누르면 이렇게 이모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데서 이모지를 불러오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챗봇이 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강아지 이모지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멍을 사용해서 마무리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뭐 항상 친근하게 반말로 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다는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그건 나도 이런 방식으로 재미있게 대답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설정해야 돼? 라고 물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원하는 최대한의 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롤이라는 그런 그 규칙을 제약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여기 답변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정에 맞게 잘 부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시스템 롤이라는 대답을 이렇게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시스템 인트로덕션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약간 최상위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추가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복사해서 콜앱에서 필요한 부분 수정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다 나왔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용할 모델 설정 이런 거는 윗부분에 있으니 삭제를 해줄 거고요. 원하는 챗봇의 인격과 말투를 설정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했고 저는 이모지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답변인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꾸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좀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서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걸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예 새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 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새로 작성할게요. 프랩에서 파이썬으로 제미나이 API를 활용한 챗봇을 만들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요. 정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항상 멍비행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땡땡 하고 앞에 두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챗봇이니까 대화의 핑퐁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입력할 때에는 대화라기보단 뭐라고 할까요? 그냥 you라고 할까요? 라는 문장으로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 입력할 수 있는 인풋 창을 띄워주면 좋겠고, 종료를 입력하면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줘 봅시다. 오타가 조금 났네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벌써 여기에 말하는 대답부터 이렇게 해줬었는데, 어디 한번 잘 작성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길지가 않죠? 저희가 인풋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 부분 아까 했던 거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API 설정하는 부분과 챗봇 여기 모델 초기화 부분까지는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몰라서 챗봇 초기화는 여기 부분은 조금 빼놓고 지워보겠습니다. 인격과 말투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아까 알려줬던 거에서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while true는 무한 반복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내용을 종료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봤더니 반응이 좀 빨리 오죠. 뭐든 물어봐 했더니 너는 어디에 살고 있어? 비행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늦어요. 정해져 있지 않고 우주선에 살고 별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뒤에 제가 말했던 멍이 붙네요.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볼게요. 지금 while true를 통해서 무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면 다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해서 끝에도 멍이 잘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료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무한 반복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풋 창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미나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좀 색다르게 한번 바꿔서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부여한 챗봇을 만들 수도 있으니, 취향에 맞는 챗봇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기능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더 재미있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PI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제미나이 API를 발급받는 방법과 콜앱에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API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 코드를 작성하면서 AI를 직접 사용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는 화면에서도 직접 제미나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코드 작성하는 방법까지 실습 시간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